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의 환경 훼손을 여수시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도로가 불법인 걸 알고도 공원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인데요. 권오봉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공식 브리핑에서 여수 돌산도 불법 자연훼손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권오봉 여수시장. 경미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MBC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해명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혜, 묵인, 연루 등의 허위 사실을 유추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해로 보기엔 묵인과 연루의 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수시 측은 예술랜드의 불법 도로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원 개발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여수시는 불법을 확인한 7월 30일보다 2달 가까이 지난 9월 25일까지도 예술랜드의 개발 제안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부서별로 계획합니다. 여수시는 나아가 올해 2월부터 소미산의 공원과 대관람차 건설을 검토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장세길 건설교통국장은 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면 시야가 확 트인다는 업체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관련 법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예술랜드는 공원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로를 만들었고 여수시는 이미 대관람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 상황에서 도로를 적발하고서도 공원 개발을 위한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의 결정 권한자인 여수시장에게 MBC는 해명을 재차 요구했지만 결국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실무진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로 계획한다는 공문성 문구는 표기 오류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담당관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하더라고. 그대로 방송됐죠. 안 한다고 했어요. 응하지 않겠다. 표기 오류라는 실무진의 변명이나 특혜나 묵인, 연루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여수시장의 입장에 다시 한번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수 경실련이 발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7%가 실수요보다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부동산이 실제 가치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도 76.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가격 규제는 물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리한 개발 계획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수 경실련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의 지자체들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외부는 물론 내부 평가도 하락한 곳이 많아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스스로의 청렴도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올해 전라남도의 종합 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전남 뒤에는 광주시뿐입니다.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직원 평가 모두 하락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파면이 확정된 7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도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나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역시 1등급은 없고 최하위인 4, 5등급이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3년 연속 종합 2등급을 받은 해남군을 비롯해 목포시와 진도군, 담양군, 보성군, 구례군은 2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신안군과 순천시, 고흥군이 5등급으로 최하를 차지했고 강진군과 한평군 등 6개 지역이 지난해보다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조직 청렴 문화와 부패 방지 제도, 인사 업무와 예산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 5분야를 묻는 내부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외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알지 못하는 그 내부 공직자들이 봤을 때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은밀한 부패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 2011년부터 8년 내내 최하위인 4, 5등급의 청렴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2등급으로 올라섰지만 다시 추락한 전라남도.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 시책을 재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22개 시군을 이끌어야 할 전라남도부터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내년 전남도의회 의원 해외 연수 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의원 해외 연수 여비 1억 7천여만 원, 국제교류 여비 5,2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5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의과대 설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농어촌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 등에 모두 51억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교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2개 기업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지사에게 과태료 처분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용 예정 부지가 이미 특혜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일고 있는 한 리조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자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 관광지구. 고흥군은 이 일대 고흥만 관광지구 9대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토지 소유주들은 고흥군의 토지 수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가 끊임없는 특혜 의혹 속에서 최근 운영에 들어간 리조트 단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정 부지의 계획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리조트 시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돼 사실상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군청이라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이 군청인데 이 군민의 땅을 갖다 오갔다 갔다 받쳐본 것 같아 나 생각에. 너무나 억울해요. 고흥군은 거센 반발에도 토지 수용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흥만 관광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부대 시설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던 휴양시설 같은 것들도 다 준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죠. 3년이나 공사가 진척이 중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종 좀 다소 좀 안타깝지만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 또다시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질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탄력 근로제가 확대된 데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18 관련 3법은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전남 현안 법안들이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 중인 광주 전남의 현안 법안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으로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에너지공대 개교, 군공항 이전 등을 위해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5월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등 은폐됐던 진상도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전남 동북권은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영광 일가족 6명이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확진되는 등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영광에 모여 김장을 함께했던 일가족 8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 참가했던 가족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담양과 무안, 영광에서 참석했던 일가족들이 모두 확진된 겁니다. 특히 담양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첨당 고등학교 교사로 확인돼 해당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했던 2학년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무안의 확진자는 해남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신 분이 이제 확진이 되니까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확진이 다 돼버린 거죠.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3공장에서 축구 동호회와 밀접 접촉했던 근로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광주 744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광주 744번 확진자는 해제 전 의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정상 출근한 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특히 그 해지 후에 한 나흘 동안에 동선부터 먼저 확인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와인바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과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광양시가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5종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금지하고 식음료 시설도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정부의 조치보다 다소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실내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의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가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최근 예결위에서 남도장터의 매출액이 올해 300억 원을 돌파했다며 전라남도의 해외 지사화 사업,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등과 협업해 글로벌 온라인 판매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